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쉿, 어느 순간 지나가는 우리 유쾌한 톡쇼. 하지만 이 시계에도 이 분침과 쉬침, 초침이 딱딱딱 맞물려 있어야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생활도 그런 규칙과 또 규범이 있어야 이 질서가 유지돼야 또 사회가 돌아갑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을 모셔서 함께합니다. 자, 강석헌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강석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차량을 다 운행을 하시죠? 네, 그럼요. 차량. 주차 문제가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문제잖아요. 문제죠. 네. 네, 근데 상가나 빌라에 네 자리가 있는데 남이 대놓은 사례를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정말 저도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주차 자리에 대한 시비가 결국에는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오. 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21년 서울 서초구의 한 필로티 구조 아시나요? 그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아, 차량을 대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에 관리자 B 씨 및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무단으로 주차를 이 갑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갑이 주차한 빌라는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건물주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하고 갑에게 무단 주차 차량을 빼달라라고 문자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일을 보고 있으니 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 1시간 동안 차량을 빼지 않았습니다. 안 크네. 네, 결국에는 1시간 후에 나타난 갑과 빌라의 건물주 을은 시비가 붙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단 주차한 갑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고요. 빌라에 무단 주차를 한 갑이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 유죄로 인정이 되었을지 한번 여러분께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을 한 40년 거의 되는데요. 지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것이 차단기가 열려 있는데 무슨 공공기관에 그 장애인 좌석도 아니고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는 못 되겠어요? 거기도 주거 침입 뭐 건물 침입을 해서 뭐를 훼손을 한 것도 아닌데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희망사항과 함께 법도 그거를 알아줄 것 같아요. 침입죄 글쎄 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남의 사유지인데도 사유지라도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었고 좀 도덕적으로 남의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는 좀 잘못되었지만 그걸로 주거 침입죄까지 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표. 네. 그럼 반대 의견은 거의 없나요? 이혜승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단기가 일단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좀 들어가서 좀 실례를 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빼달라 할 때 바로 빼주면 되니까 워낙 급한 상황이고 또 은행이 바로 옆에 있다고 예를 들면 이거는 주거 침입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소. 네. 맞다.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뭐 잘못은 했지만 법적인 다툼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왜냐면 뭐 저 막혀 있는 걸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픈한 상태에서 한 건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뻔한 걸 가지고 지금 변호사님이 이걸 문제를 갖고 나왔을까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맞추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이게 지금 2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신 대로 무죄가 무죄.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1심에서는 주거 침입, 그러니까 즉 건조물 침입이 인정돼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건조물?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남의 집. 네, 건조물 건물 침입이라고. 남의 건물에 침입을 했다. 네, 그걸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났다. 했습니다. 예.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이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것, 그다음에 이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빼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그걸 거부하고 그 차를 빼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 주거의 평원이
해해졌다, 깨졌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인정하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2심에서는 이게 뒤집어지면서 무죄로. 이 주거 침입이라는 게 당시 그러니까 뭐 반드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의 주거의 평온까지 해줘야만 비로소 주거 침입이 인정될 수 아, 해양이 있다라는 없다. 입장에서 그 거주자 또는 그 건물주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출입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거의 평온이 깨쳐질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까 차단기 여부를 되게 지적을 잘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도 설치가 돼 있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는 네. 이제 편말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빌라냐 아파트냐의 또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또 듭니다. 차단기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다 있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남의 건 남의 겁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꼭 불가피할 경우에는 진짜 누구는 그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감하죠. 자, 물론 뭐 세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준법 정신보다 내 마음의 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본도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말 잘할 때 다른 동네 같은 데서는 박수도 나오고 이렇게 또 엎드려 절 받고 있고 자, 지금까지 법대로